안녕하세요. 피카소 마음교육 하은입니다. 내면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교육법, 온라인 속 아이들을 오프라인 세상으로 안내할 하은 인문학 배움토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피카소 마음교육 오늘 첫 시간입니다. 하은 원장님의 목소리 들으시다가 아니 이게 누구지? 하실 텐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파블로를 읽어요를 진행하고 있는 아나운서 김하진입니다. 오늘은 피카소 마음교육 첫 시간인데요. 하은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이 방송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하은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피카소 마음교육 첫 시간이에요. 네. 너무나 좀 긴장되는 마음으로 오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떠세요 지금? 긴장도 되고요. 네. 설레이기도 하고요. 네. 좋네요. 네, 원장님 그러면 이 피카소 마음교육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네. 진행자, 이제 앞으로 진행을 하실 하은 원장님에 대해서 들으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유아교육을 전공했고요. 마음교육연구소 소장이자 올해로 유아교육 경력 38년 차인 유치원 원장 하은입니다. 와, 올해로 38년 차. 네. 유아 교육을 하신 우리 원장님, 하은 네. 원장님이십니다. 와, 이렇게 38년 차 네. 원장으로서 정말 많은 사례를 가지고 계실 것 같고 또 이야기해 주실 게 너무나 많을 것 같은데 네. 최근에는 새로운 교육도 공부를 또 하고 계시다고요? 네. 제가 지금 박사 과정에서 두뇌 영재 교육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네, 두뇌 교육 영재학. 이거는 어떤 공부인지 궁금해요. 네. 두뇌 발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들을 보면요. 아이들의 발달 단계가 있잖아요. 네. 기고, 서고, 걷고, 그리고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하면서도 반복해서 똑같은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하고 그렇죠. 그리고 말을 배우는 시기가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두뇌 발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아이들의 이 발달 단계, 이 정신적 특성, 그러면 두뇌는 어떻게 발달할까? 그리고 어떤 영역에서 어떤 부위에서 어떤 작용을 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제가 알고 싶어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그런 박사 과정에 계신 거죠? 네. 와, 마음 교육이라고 하면 네. 아이들의 마음 그리고 엄마들의 마음도 달래줄 수가 있고 네. 또 거기다가 이제 두뇌 교육까지 공부를 하시니까 듣고 계신 엄마들이 너무나 이제 귀가 솔깃해질 정보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네. 저도 아이들의 엄마로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그럼 이 피카소 마음 교육은 앞으로 어떤 방송으로 진행이 될지 궁금해지는데 네. 앞으로 어떤 내용을 저희가 들을 수 있고 또 피카소 마음 교육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좀 얻을 수 있을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현장에서 경험을 해보면 부모님들께서 고민하시는 것 그리고 아이들도 걱정이 많아요. 의외로요. 그렇죠. 네. 표현은 안 하지만 유치원에 와서 흥미가 없다든지 네. 그다음에 좀 남을 이렇게 불편하게 한다든지 이런 행동으로 아이들이 뭔가 스트레스 이런 것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경험한 이런 사례들 그리고 아이들의 내면의 특성 이런 것들을 부모님들께 알려드리면서 그리고 선생님들께 알려드리면서 아이들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도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아이들이 유아기 때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떻게 존중받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삶이 달라지고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저는 노년기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와. 정말. 네. 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알고 아이들을 도와준다면 아이들은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주도적인 삶으로 더
고급진 인생을 살지 않을까. 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방송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이 방송을 준비하셨군요. 네. 저는 그 단어들 중에서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말이 네. 와 닿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방송은 저처럼 이렇게 유아기, 어린이집 다니고 유치원에 다니는 우리 미취학 아이들을 둔 엄마들에게도 너무나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교육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도 사실은 늘 바쁜 일상 속에서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해서 늘 목말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네. 근데 38년 차 내공을 가지고 계신 우리 하은 원장님께서 네. 또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 원장님들 네. 그리고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께도 이런 많은 정보를 주시면서 도움이 되는 방송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주도적인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정말 이 주도적인 삶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꼭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아니면 성인이 되었을 때 주도적이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때도 내 스스로 하는 게 어렵고 그렇죠. 취업을 할 때도 내 스스로 하는 게 어렵고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방향을 찾아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유아기 때부터 아동기 때부터 아니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이런 마음의 힘을 키워주면 아이들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내면의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교육을 하고 계신데 네. 피카소 마음 교육이라고 네. 이름을 지으신 데는 네. 이유가 있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이제 여러 권의 책을 내셨어요. 네. 그 중에 이제 책 제목에 피카소 마음 교육이라는 책이 있어서 제가 이제 미리 좀 읽어보고 왔습니다. 너무나 많은 예쁜 사진들이 담겨 있고요. 네. 그리고 원장님이 어떤 교육 철학이 담겨 있는 책이 아닐까 싶었는데 그중에 이 피카소라는 단어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도 나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아이들의 마음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7가지 덕목을 정리하셨다고 해요. 네. 그중에서 문제 해결력, 프로블럼 솔빙이라고 해서 P를 가지고 오고 또 독립심, 인디펜던스, 그리고 집중력, 컨센트레이션, 그리고 자율성, 어토노미, 자아 존중, 셀프 이스팀, 그리고 사회성, 소셜리티, 창의성, 오리지널리티라고 해서 그 앞에 있는 각 글자들을 따서 네. 첫 글자를 따다 보니까 피카소가 됐어요.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7가지 덕목을 선정하게 됐는지도 궁금해요. 네, 그러시죠. 제가 이제 교육 현장에서 아니면은 학부모님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정말 제가 볼 때는 저 정도면 아주 만족스럽게 자신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네. 아니면 아이들도 항상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아이의 환경이구나 이런 걸 느끼는데 네. 의외로 힘들어하거나 행복해하지 않거나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됐어요. 그때부터 제가 그러면 나는 이 아이들에게 어떤 정신적인 힘을 내면의 힘을 키워주는 교육을 할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죠. 네. 그러면서 제가 찾아낸 것이 이 7가지입니다. 문제 해결력.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문제는 따르죠. 맞아요. 네. 오늘 아침에도 차가 막히는데 내가 어떻게 뚫고 방송국까지 가지? 이럴 때도 고민을 하죠. 이쪽 길로 가면 되겠다. 이렇게 문제 해결하는 거. 독립심, 누구의 도움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스스로 하는 거. 그다음에 집중력, 집중력 이렇게 하면 그냥 무조건 공부에 대한 집중력만 생각하시는데요. 우리가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도 집중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물건을 보고 내가 뭔가를 고를 때도 집중을 해야 되죠. 그리고 아이들 학습을 할 때도 집중해야 되고요. 책을 읽을 때도 집중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율성. 내가 누가 뭐라고 지시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자존중, 자존감 우리가 많이 듣죠. 그다음에 사회성, 그다음에 창의성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힘들이지 않고 생활 속에서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키운다면 아이들이 이 다음에 정말 자기 삶을 만족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겠구나. 이런 결론을 제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 7가지 피카소 마음 교육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현장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네. 그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네. 단어들이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네.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꽤 네. 많은 시간 이제 하루 중에 네.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어린이집이나 네. 유치원 그리고 네. 학교에서 보내게 되는데 그렇죠. 문제 해결성 그리고 통립심, 집중력, 자율성, 자아 존중, 사회성, 창의성 단어가 어렵게 느껴지긴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하루 종일 있으면서 네. 모두 다 경험하는 것들이잖아요. 네. 이 단어가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또 엄마들이 놓치고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네. 이 방송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네. 좀 풀어나갈 수 있는 네. 방법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피카소 그 마음 교육에 이제 우리 원장님께서 계속 강조하고 계신 부분이 아이들의 내면의 힘을 길러주는 어떤 마음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특별히 이렇게 아이들의 마음에 더 집중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마음이 단단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자신감이 없어요. 네. 그거는 성인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맞아요. 네. 내가 마음이 단단하지 않으면 잘 흔들리고 불안하고 네. 걱정이 많고 소심해지고 그렇죠. 그런 행동이 나타나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인데 어릴 때부터 이것을 키울 수 있는 경험을 시켜주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일을 할 때 자기가 선택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이가 선택하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 엄마가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싶어 이렇게 하셨다면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면 아이스크림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너가 먹고 싶은 것은 너가 골라볼래?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럼 아이가 선택하겠죠. 근데 이제 보통 부모님들이 제가 상담을 해보면 아니야 너 이거 먹어. 이렇게 많이 하세요. 네. 엄마 나 오늘 초콜릿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안 돼. 오늘은 딸기 먹어. 왜 초콜릿 먹고 싶어? 이렇게 하면 그는 치아에 안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제재를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생각할 때 아이들에게 허용해 줄 수 있는 것을 준비해 주고 그 안에서 아이가 선택하게 한다면 아이는 자기 선택에 대해서 성취감을 느끼게 되고 그다음에 또 다른 것에 대한 만족감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의욕적인 아이가 되는 거죠. 네. 결국은 이제 부모님이 그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네. 그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 안에 그게 다 들어있네요. 정말 문제 해결력도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독립심을 가지고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방법도 들어있고요. 네. 그리고 자율성도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자아를 존중해 준 거, 너가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존중해 준다라는 엄마의 마음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회성을 길러줄 수 있는 방법들도 들어가 있고 창의성, 그 어떤 걸 선택할까라고 생각하면서 본인들이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창의성도 길러지겠네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셨던 피카소의 항목들이 네. 그 작은 사례지만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이렇게 풀어나갈지 너무나 기대가 되고요. 이 피카소 마음 교육을 통해서 그러면은 나는 이런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다. 네. 이 방송을 통해서 나는 이런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싶다 하시는 네. 것들을 좀 얘기를 해주시고 오늘 방송을 마무리를 하고요. 네. 다음 방송에서는 이제 많이들 기대하실 것 같아요. 어떤 내용으로 또 준비가 될까 기대를 하실 것 같은데 네.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고 또 다음 방송부터는 어떤 걸 좀 준비하실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님이나 선생님들께서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는 것. 자기 자신을 인정하시고 그다음에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그게 자존감이죠. 네. 부모님께서 자존감이 높아야 아이도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네. 부모님이 자존감이 낮으시면 아이가 하는 행동이 다 마음에 안 들거든요. 쟤는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뭐 하게 되죠? 지시 명령하게 되죠. 잔소리를 하게 되죠. 네. 그러면 아이는 어때요? 유아들 뭐 청소년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유아들은요. 설명을 들어서 말을 들어서 배우는 시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배우느냐 하면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고 배우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 쏟았어? 그랬구나. 괜찮아. 정리하면 돼. 이렇게를 하면 아이는 그 마음, 그 언어 그걸 배우는 거죠. 그대로. 그래서 부모님께도 그대로 돌려드리는 거죠. 네. 그런데 자꾸 왜 그랬어? 엄마가 똑바로 들고 다니라고 그랬지. 너 맨날 그렇게 하니까 쏟잖아. 이렇게를 하면 아이가 청소년이 되었을 때 성인이 되었을 때도 일단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부모님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는 그러면 우리가 아이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네. 아이에게 어떻게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 내면의 그 피카소 7가지를 어떻게 키워줘야 되는지 그기에 대해서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 이제 메시지로 방송을 이어갈 텐데 네. 저도 이제 4살, 7살 남매를 네. 키우고 있는 엄마로서 네. 너무나 기대가 되고요. 네. 또 조금 전에 이제 뭐 물 왜 쏟았어? 라고 하실 때 네. 뜨끔했습니다. 엄마들이 늘 네. 이제 일상에 치이다 보니까 네. 사실은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네. 그 상황에서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네.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그렇죠.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렵죠. 네. 네. 그런데 이제 누군가가 옆에서 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고 인식하면서 또 그걸 배워갈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좀 길라잡이가 돼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기대 많이 되시죠? 그리고요. 이제 저희가 네. 그렇게 아이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문화 속에서 성장하지를 않았잖아요. 그죠? 항상 이게 지시 명령을 받고 그렇죠. 그런 교육을 받고 성장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쉽게 그런 언어로 그런 마음으로 아이를 바라보시고 다가가시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죠. 네. 그렇지만 함께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네. 와, 지금 이제 우리 하은 원장님을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기 때문에 네. 못 보신 분들은 네이버 오디오 클립 그리고 네. 팟빵, 유튜브로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셔서 직접 우리 하은 원장님 얼굴 포스터도 한번 보시고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함께 청취해주시고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네. 우리 원장님 어떠셨어요? 긴장도 되고요. 네.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제가 이런 방송을 해서 이 세상 아이들이 기쁘게 생활할 수 있다면 제 보람이겠죠.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첫 방송이었는데 들으시는 분들도 함께 이제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 그리고 유튜브로 하은의 피카소 마음교육 많이 기대해 주시고 청취해 주세요.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피카소 마음교육은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소, 엄마의 놀이터, 퍼스널 브랜딩 그룹 MU와 함께합니다.